네, 이사담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있을 특히 이번 주에 있을 주요 경제 지표들, 의사록 발표를 비롯해서 고용에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가이드를 주셨네요. 네, 이번 주에 사실은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되거든요. 관련돼서 이제 쭉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의견도 정리를 해주시고요. 저희 계속해서 또 현장에서 시장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86번가 정광우 대표 바로 모셔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미국 시장 2023년 첫 번째 시장이 좋진 않는데요. 생각보다 네. 약했고 뭐 보니까 결국은 미국 시장은 애플하고 테슬라가 지금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 또 특히 국내 우리 투자가들이 테슬라, 애플이 1등, 2등인 것 같은데 네. 관련돼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좀 한번 들려주시죠. 네, 사실 그 미국장이 열리기 전에 네. 미국은 어제 열렸고 그제는 안 열렸었죠. 예. 그제부터 보시게 되면 유럽장은 열렸었던 예. 그런데 유럽장은 좋았었습니다. 예. 그때 유럽장은 얘기가 나왔었던 게 혹시나 이제 유럽의 그런 군사 전문가들 이야기가 예. 올해 여름 정도면은 휴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간밤의 경우에는 미국장 열리기 전 유럽 시간에는 독일 물가가 예상보다 많이 좀 낮게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분위기가 좋게 시작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어떤 주식들이 끌어내렸냐 하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테슬라하고 애플이 다 끌어내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는 그 사이에 나온 뉴스가 인도량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라는 네. 게 이슈가 되었는데 이 인도량이 원래 4분기가 시작하기 전만 해도 이제 4분기 초기에만 해도 45만 대가 팔리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그 예측치가 지금 컨센이 41만 대 후반 정도로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숫자가 나온 것은 1월 2일에 나왔었는데 당시에 40만 5천 대 정도 예상치를 조금 차이 또 아닌 거 아닌가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해석이 좀 나뉘었었어요. 네. 예상치가 40만 대도 안 될 것이다. 예. 라고 최악의 경우들도 봤었는데 그보단 그래도 잘 나온 네. 것 아니냐라고 했지만은 그리고 또 보시면은 테슬라 주식이 독일 시장에 상장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안 열렸던 날에 독일장에서는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인도량만 가지고. 네. 근데 간밤에 미국 증시로 와가지고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10% 이상 하락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사실은 중국 뉴스가 나쁘지 않았고 또 중국이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걸리는 상황을 오히려 피크아웃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으면서 좋았고 유럽도 좋은데 그냥 미국장 시작하자마자 네. 한 10분 만에 그냥 우르르 예,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테슬라가 최근에는 나스닥에서 뭐 다 끌어내린 최대 이슈인데 네. 다우하고 네. 디커플링 되는 네. 이유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테슬라가 경쟁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 네. 여기까지 생각이 이동이 되는 것이 제일 큰 이유 같고요. 네. 이거를 극복을 하려면 결국은 테슬라 판매가 좀 잘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테슬라 지금 IRA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세부 내용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테슬라 차량 중에서도 지금 모든 게 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지금 기준으로는 없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3월에 뭐 일단 미국에서는 완전히 결정 내리겠다고는 네. 했는데 테슬라에서 가격을 변동을 시키면서 그 보조금을 받도록 만들 수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예전에 잘 팔렸었던 모델들 S나 이런 것들은 최근에는 미국에서만 팔고 중국에서는 판매를 안 했었는데 네. 다시 판매를 재개한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가 과연 살아날 것이냐 그 점이 뭐 결국에는 자동차 업체니까는 판매가 잘 돼야 된다 이거요. 네. 다음으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맥북이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서 그 니케이 신문에서 나온 소식인데 주문 이제 부품 주문을 좀 줄이기로 얘기를 했다. 네네.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애플도 하락을 하는데 최근에 또 아주 유행하는 차트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애플의 월봉을 이제 월간 주가를 그리면서 테슬라의 월간 차트하고 그려보면은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헤드앤숄더가 나오는데 네. 애플도 결국은 이걸 깨고 테슬라처럼 아주 흉하게 빠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굉장히 유행을 하더라고요. 트위터 같은 데서는 엄청나게 그게 리트윗이 되던데 그러다 보니까는 애플에서 조금씩만 좋지 않은 소식이 나와도 요즘에는 애플이 또 좀 약세를 또
또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게 결국은 차트나 투심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다. 네, 그렇게로 보입니다. 근데 애플과 테슬라 둘 다 결국은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뭐 전에는 중국에서 뭐 못 만든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수요가 줄은 거 아니냐 거잖아요. 그게 사실 결정타죠. 뭐안 사면 떨어지는 건데. 그런데 이게 그러면 결국 경기 침체, 사람들이 돈이 없고 뭐 안 쓰니까 애플하고 테슬라가 사실 비싼 거잖아요. 네, 그 네. 비싼 거를 안 쓰고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개별 이슈로 봐야 되나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침체 우려하고 네. 버무려져 가지고서 더 증폭이 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도 경기 침체에 대해 가지고 우려가 워낙 큰데다가 네. 대표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업체들이 판매가 부진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예. 뭐 두 가지 다 말씀해주신 요인들이 결국은 다 작용을 하고 결합돼 있다라고 있다? 봅니다. 예, 결합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약간 좀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이슈가 아닌가요? 아닌가요?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침체와. 그 변수가 참 많은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예. 테슬라 관련해서는 예. 일단은 왜 판매가 지금 미국에서도 부진해졌느냐라는 네. 부분에서 과연 이것이 정말 보조금 때문이냐 아니냐. 예.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 업체들한테 많이 밀리는 것 아니냐인데 네. 또 이제 모델들을 좀 체인지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이 부분에서 만회가 가능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툼이 있는 의견 간에요. 네.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안 좋지 않을까라는 게 아주 지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쯤이면 저점이 아닐까? 좀 저가 매수를 해볼까라는 의견도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도 떨어졌다면 10%대니까 투자자분들은 정말 요즘 한번 떨어지면 신경 10% 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제 주가 모양새들이 완전히 네.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네. 다우나 S&P 500이나 나스닥 이 전부 다 좀 제갈길에 가고 있는 듯한 예. 그 내부에서 개별 종목이 그 종목이 들어 있느냐 없느냐 아, 그리고 그 종목의 비중이 크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서 지금 완전히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나스닥은 굉장히 좀 안 좋게 빠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사실 뭐 차트나 이런 상으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좀 그 이슈들이 결국은 잘 해소가 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기업단도 있겠지만은 여러 매크로 데이터들이 잘 나오게 되면, 앞서도 이제 유산환님께서 말씀해주신 네. 그런 이번 주에 나오게 될 중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지표들. 네. 그런 점들에서 좀 생각보다 좋은 점들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여전히 좀 상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는 그래도 뭐 차트나 이런 것들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애플이 몇 %죠? 애플이 이제는 2조 달러가 떨어져가지고요. 예, 예. 네. 어제로. 예, 점점 그러니까 떨어지고 애플이 4% 있습니다. 떨어진 네. 것만 계산해도 꼭 어제 떨어진 거의 절반은 그 하나가 다 떨어뜨리고, 우리 삼성전자 빠지면 그만큼 빠지듯이 좀 그렇게 된 게 아닌가. 테슬라는 결국에는 그러면 실제 판매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 아까 네, 언급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일까요? 애플의 경우에도 네. 지금 맨 처음 우려가 나온 거는 정조 공장에서 생산이 안 되면서 예, 네. 예. 그러면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신작이 딜리버리가 많이 네. 늦어지게 되는 이슈가 발생을 했고, 그러면서 이 고객들이 기다리지 않고 이 수요가 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네. 이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맥북이나 다른 워치나 이런 쪽까지도 부품에 대해 가지고서 좀 워닝을 주니까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 번지는 것 아니냐로 간 거거든요. 네. 그럴 때는 맨 첫 번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공장이 잘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인도가 됐을 때 그 고객들이 예상보다 뭐 한 달 늦게 받게 되는데도 기다렸다 사게 되는 모습이 나오면,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로 이런 순간에서도 브랜드 가치가 있고 고객들이 기다리고 좀 소비를 하는구나. 그 점을 가장 기다릴 것 같아요. 그렇네요. 뭐 테슬라, 애플 얘기 잘 전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은 사실은 어제 이제 뭐 저녁에 많은 분석들 하고 유튜브도 있고 방송도 있었지만, 사실 뭐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우리 또 정 대표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어제 시장은 너무 네. 왜 빠졌는지도 모르겠고 또 다시 왜 오르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는데, 최근 우리 시장. 예, 특히 네, 어저께요. 한국. 네. 어제 네, 아침에 네. 10시 반에까지 2%를 빠진데 저는 왜 빠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또 쭉 올랐어요. 그건 또 왜 빠지고 왜 올랐습니까 어제? 그러니까 저는 제일 네.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급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많이 얇아져 있는 상황에서
연말에 대주주과세 네. 문제가 있으면서 개인 매물이 나왔는데 네. 이거를 사실 받아줬던 거는 금융투자 쪽에서 배당 차익이었었거든요. 예, 증권사. 예. 근데 요 배당 차익이 이제는 나가게 되는데 네. 이게 보통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나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느껴지니까는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어제로 마무리가 돼. 그러니까 되게 빨리 매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질 것 같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빨리 매물이 나왔고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들어왔던 이슈가 한국에서는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켜 가지고서 개인이 투자를 하게 되면 네. 담보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용 담보 비율이 작년에 여름부터 해서는 증시가 안 좋으니까는 좀 완화를 해라라고 정부에서 예. 가이드라인을 증권사들에 예. 내렸었거든요. 예. 그게 한번 연장이 되어서 연말까지였는데 예. 지난 연말에 아무 얘기가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완화가 끝나버린 거죠. 이제 몇 프로가 몇 프로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140%인데 네. 증권사들에게 좀 자율적으로 예. 그러면 보통 증권사들이 한 10%포인트 정도 그 정도 완화를 시켰던 네네.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게 다시 140 같다. 예, 그렇게 되어버리니까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이제 레버리지를 썼던 매매들이 있을 것이고요. 네. 또 여기에 갑자기 들어가게 되는 예, 간당간당했었는데 10% 차이로. 예, 네. 그러니까는 증시가 또 최근에 안 좋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나왔던 얘기는 어떤 거였냐면은 주가를 약세로 만들면 만들수록 그럴수록 반대 매매가 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가속화되겠죠. 예.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거의 뭐 현물 시장은 큰 이슈가 아니었고요. 파생 상품 쪽에서 네. 선물로 이제 매매를 과격하게 하면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인데 실제로도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신용 매매, 반대 매매가 나오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증권사들마다 시간대가 조금씩 다르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스탁론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레버리지 다르고. 예, 종류에 시간별로 따라 쫙 있더라고요. CFD에 예, 따라서 예, 다 예, 다르거든요. 예. 보통 근데 오전 오후로 한다면 예, 근데 다 그게 달라요? 이제 9시도 네. 있고 10시 반도 네. 있고 2시도 있고 막 이렇게 쭉 그래서 제일 큰 나뉘는데 게 9시 네. 반인가요? 오전? 그 오전 때 한 번 크고요. 예, 오후 때 예, 한 번 예. 크다고 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 예, 시간대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시간대 딱 보면은 주가 빠져요. 음. 매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단계 레벨 다운되고 하는 게 첫 거래일 때도 보였고 어제도 보였었던 것이어서 근데 그게 네. 잡히는 건 개인으로 잡히는 거죠. 그 개인도 있고 CFD가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도 잡힙니다. 아. 개인과 외국인. 예, 기관은 아니고. 기관은 아니고요. 그런데 사실 그 시간에 개인이 확 매도가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이제 개인의 매도를 또 개인이 받아버리면 아, 순으로 그래서? 치면은 그런데 아, 가격 네. 변동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네. 그 특정 시간대에 갑자기 빠지는 건 네. 것이다. 갑자기 확 빠지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라는 거고 네. 보통 그러면은 매매 반대 때문인 매매로 걸로, 추정할 반대 수 매매 있다. 때문인 걸로 예. 네. 근데 그래도 어제 이제 증시가 좀 상승을 보였던 거는 예, 거의 빠진 것까지는 그럼 좋은데 예, 예. 왜 갑자기 또 오르기 시작했어요. 아주 조금씩 오르던데 많이 오르는 네, 것도 아니고 금거가지고 시간별로 진짜 그렇게 올랐는데 뭐 여러 좋긴 가지들 하지만. 네, 말씀들 나오신 게 첫째는 뭐 반도체 이런 데 관련해 가지고 우리도 세액 공제를 늘리기로 한다더라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뭐 그것도 일부 영향은 있었겠죠. 그거 몇 시에 나왔는데요, 뉴스가요? 그게 딱 맞나요, 제가 시간적으로? 알기로는 점심 정도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 시간이 비슷하긴 오후부터. 하는데 네. 근데 10시 반 정도부터 돌았었는데. 그보다 더 영향을 줬던 네. 거는 일단 그런 이제 펀더멘탈적인 요인에서는 그 요번에 중국 쪽에서 외교 쪽에 수장이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네. 원위에서 이제 친강으로. 근데 원래는 굉장히 강경파로 알려져 있었는데 네. 이 인사의 발언이 이번에 나온 게 보니까는 굉장히 유화적인 미국 쪽에 대해 가지고 그런 멘트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대해 가지고서 중국하고 텐션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조금 잡히는 것 아니냐. 중국 쪽은 유화적인 메시지를 분명하게 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뭐 여러 그런 이제 좀 투심이 좀 회복되는 그런 게 첫째는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왕이 부장 후임 얘기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때 우리 국제뉴스에서 더 다뤘던. 강경파라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네, 당초는 원래는 네. 더 강경파이고 네.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딱 취임하고 처음으로 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완화적이에요. 생각보다는 예, 훨씬 예. 네. 그러니까 그랬군요. 네네 그런 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앞서 이제 제가 수구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그 배당 차익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게 네. 물량이 훨씬 더 끝났다? 많이 남은 걸로 늘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는 많이 정리가 되었다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좀
도움을 줬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지금 또 결국에는 매매가 일단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그 아직까지도 이 폭풍에서 영향권에 들어와 있기는 하거든요. 영향은 점점 날이 갈수록 줄어들긴 하겠지만 또 그 오늘 정도까지가 그 매매가 미치는 영향은 뭐 끝이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예, 저번에도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네, 네. 우리 그 주식 많이 내려갈 때 그럴 때 보면은 글쎄요, 제가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개인들 뿐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선제적으로 사실은 옆에서 하는 게 사실 엄청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쁘게 네. 얘기하면 부안해동.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이용하는 그런 매매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시장도 얇은 상황에서 좀 안타깝네요. 네, 특히나 우리 시장이 좀 현물 대비해서 파생이 더 발달이 돼 있다 예, 굉장히 보니까는 큰데. 그 네. 파생 쪽에서 이게 참 하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매매들이 들어오는 게 우리가 조금 디커플링 돼서 움직이는 네. 그런 요인이다라고 최근에까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근데 오늘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정말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나오거든요. 네. 가령 오늘 밤 같은 경우가 뭐 의사록이 나오는 네. 부분, 네, 그 이제 딱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보게 되면은요, 그때 당시에는 의사록이 나오면서 맞아요. 예, 증시가 예. 그날부터 빠졌거든요. 예. 1년 전 요 때부터 갑자기 분위기 썰렁해진 거죠. 네, 예. 그때가 12월 달에 그 전년도 12월 FOMC가 네. 비둘기라고 여겼었는데 네. 알고 보니 3주 뒤에 나온 의사록은 상당히 매파적이었던 네. 것이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크게 잃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주 전에 있었던 회의는 어떤 면으로 보아도 매파적이었거든요.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의사록 내에서 매파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고 네. 사람들은 그 속에서 조금 더 비둘기적인 걸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지금 증시가 뭔가 좀 뭐 인플레가 꺾이고 이런 소식들이 나와도 참 힘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는 네. 결국 연준에서는 지금 그런 헤드라인이나 다른 거 다 제외를 하고 임금발 네. 인플레가 오는 걸 우려하는 쪽으로 완전히 방점을 찍은 네.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고용 데이터를 봐야 그렇죠. 되겠다는 건데 매달 첫째 주에는 고용 데이터가 중요한 게 나오니까 사실은 네. 증시도 뭐 불안하죠. 그게 뭐 만약에 너무 또 뜨겁게 나오면은 정말로 매파성이 강조되지 않을까 싶으니까는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게 졸츠 이제 구인이직 나오고 네. 금요일 날에 월간 고용 보고서 금요일 날 두 번째는, 아침이죠. 그러니까 미국 네, 시간 미국 시간으로 아침. 예, 우리는 예. 장 끝나고 밤 뭐 10시 반. 그 정도 되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밤 네네. 10시 반. 예. 우리 장 끝나고 나서. 그렇네요. 그 임금 데이터 나올 때 또 장이 한번 확 움직이겠네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미리 이제 분위기를 파악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뭔가요? 지금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 건 그래서 그 근원 물가가 과연 떨어질 수 네. 있느냐 거기에 이제 서비스 물가가 다 들어오게 되니까는요. 들어있으니까. 예. 근데 그 근원 물가는요 네. 비교를 해 보면은 오늘 밤에 나오게 될 구인 이직에서 구인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네. 요 구인 데이터를 6개월 후행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두 개를 상관계수를 그어보게 되면은 한 0.7 중후반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이게 해석이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그 이쪽에는 서비스나 이런 쪽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구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임금이나 여러 이제 그 임금 쪽이나 고용 쪽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데이터가 너무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은 코어 물가도 올라가게 올라가 되는 있다. 반대로 이것이 떨어질 때는 코어 물가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왜 걱정들 하시냐면은 코어 물가는 확실하게 피크아웃을 했다는 느낌을 못 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아직까지 위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 6개월을 저희가 시차를 두고 그려보게 되면요. 구인 데이터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딱 여기에 있습니다. 코어 데이터는요. 그래서 만약 이번에 구인이 더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거는 조금 확실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코어는 이 내려온다. 역시도 헤드라인처럼 네.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네. 이번 주 데이터가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 네. 그렇네요. 의사록에서는 이보다 더 매파할 수는 없다. 오히려 비둘기적인 거를 시장은 찾으려고 좀 노력할 것이다. 그럼 반등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는 네. 저희가 무슨 데이터가 나오기 네. 전에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의 예상치 자체가 너무나도 예를 들어 그게 좀 낮게 나오면 좋겠는데 너무 높게 예상치가 잡혀 있으면은 그럼 사실은 별로 잃을 게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상치가 좀 과격하게 나와져 있을수록 투자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마음 편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지난 FOMC는 뭐 시작부터 끝까지 매파적이었었고 맞아요. 그 뒤에 위원들의 발언도 매파적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면은 이보다 더 매파적으로 나올 수가 과연 있을까 의사록 내에서 그러긴 라는 좀 생각이 어렵다. 들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좀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희망의 그런 부분들을 좀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내내 이제 미국 연준, 뭐 경기, 고용 이런 쪽으로만 포커스가 마켓이 많이 되고 미국이 오르면 우리도 좀 오르고 내리면 내리고 물론 폭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근데 지난 한 2주 보면 미국 그런 얘기가 조용한 연말에 미국에서는 테슬라, 한국에서는 이 지금 말씀해 주신 이 꼬여 있는 수급, 수급, 그야말로 짜증나는 이 시츄에이션 진짜 짜증나는 이런 요쪽에 의해서 사실은 어영부영 많이 빠져버렸어요. 정말요. 네, 그렇습니다. 연말에. 네. 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지금 2200을 한국은 건드리고 있고 나스닥은 지금 저점에서 300포인트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참 다시 포커스가 이쪽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차라리 데이터를 본다라고 네. 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예측의 영역으로 예. 변하는 것이고요.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나 예. 그렇죠. 뭐 수급 체크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많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훨씬 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간편하긴 합니다. 아니 제가 어저께 네. 다른 얘기인데 제가 이제 핸드폰을 보다가 보니까 2%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핸드폰 이거 또 뭐 잘못됐나 그랬다니까요. 눈을 의심하셨군요. 예, 눈을 왜냐면 뉴스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다가 잠깐 있다가 보니까 다시 또 0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도대체 내가 바보인 건지 내가 뭐를 이해를 못하는지 어저께는 진짜 혼란스럽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제는. 예. 그래서 어제 시장에 대해서 또 제가 질문을 좀 많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하셨고요. 오늘 이제 새해 첫 출연이시니까 네, 네. 2023년 토끼해잖아요. 네, 네. 토끼처럼 좀 여기 레빗 점프라고 되어 있는데 네, 레빗 점프를 할 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요? 그 사실 이제 토끼의 해가 뭐 매년 초나 이렇게 되면 한번 뜻을 찾아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찾아보니까 좋은 의미가 많더라고요. 네. 뭔가 좀 뭐 이제 풍요, 다산 이런 거에 네. 상징을 해서 네. 우리가 다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좀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지혜롭다라고 하더라고요. 꾀가 많으니까 위기도 잘 넘어간다라는 얘기를 네. 하는데 그렇게 좀 잘 넘어갔으면인데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꼬여 있는 실타래가 풀리려면 우리가 이제 경기나 뭐 물가나 이런 것들 예상을 넘어서서 네. 사실 이 부분들을 꼬이게 만들었던 정치적인 요인이 되게 많거든요. 네. 전쟁도 났었고 제로 코로나라는 이건 사실 정치적인 영역에도 또 좀 예. 가까웠다고 예, 생각을 예, 해요. 예.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 같은 네.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중에서 더 꼬일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도 측면에서 네. 오히려 이것들이 올해는 좀 풀려나가는 그림이 있어서 우리가 보는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사실 한 치 앞이 안 보이는데 외부 요인들이 그런 것들을 좀 받쳐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뜻밖의 소식들이 들려올 수도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뭐 그런 뭐 생각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좋습니다. 예, 지금, 또 올해도 1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광우 대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